보는 순간 일단 좀 짜증이 나는데, 자 일단 주어는 여기 있습니다. 중력의 힘. 아우, 개인적으로 과학을 참 싫어하거든요. 그 다음에 dominating 하는 표현이 지배하는 이에요. 우리의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면은 우리의 세상을 지배하는 중력의 힘은 makes, 만들어준대요. 우리를 어떻게 살도록 만들어준대요. 근데 어디서? any subtropic space에서 살게 해준대요. 자, 이게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밑에 비등방성의 공간에서 살게 해준대요. 비등방성. 이게 무슨 뜻일까? 비등방성. 일단 모르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뒤로 넘어가 볼게요. That is, 다시 말해서 공간은 공간인데 무슨 공간이냐? Dynamics varies with direction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dynamic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흔히 말해서 역학관계라고 하는데, 역학관계가 다양한, 즉 방향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즉 역학관계가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저걸 이제 비등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봐. B자는 아닐 B자고 등자는 우리가 같을 등자 그거거든요. 그러고 방은 방향이에요. 그러면 같은 방향이 아닌 공간에서 우리가 산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자, 일단 이렇게 들어가고, To rise above means to overcome resistance입니다. 자, to rise above, 위로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means, 의미한대요. 뭐를 의미한다? To overcome resistance 하니까 저항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중력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닥에 지면을 닿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누르고 있는 중력을 거스르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그리고 이건 높아지면 말씀드리는데, 앞에 주어가 투부정사로 시작했는데 뒤에도 투부정사 나왔어. 이런 거 병렬구조다. 여기가 투 동사원형 나왔는데 저 뒤에 ing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항상 뭐가다? 항상 그것은 승리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누구를 상대로 승리한 거예요? 중력을 상대로 승리한 거죠. 약간 비유를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셔야 돼요. To descend or fall. 그러면은 하강하거나 떨어지는 것은 결국 뭐다? To surrender. 굴복한 거다 이런 얘기죠. 뭐에? To the pull from below. 아래로부터 뭔가 당겨지는 것에 굴복한 거다. 그럼 결국은 중력에 굴복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중력에 굴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따라서 그리고 뭐가 있더라? is experienced as passive compliance 하죠. 그래서 수동적인 compliance, 순응으로서. 자, 요 단어 별표 치세요. 순응. 순응이 뭐냐면 순순히 응하다 또는 순순히 답하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순히 답하는 것으로서. 근데 그게 어떤 거라고요? 수동적이라고 얘기했죠. 이 단어도 별표 치세요. 이 단어는 어휘변형 백방 강의, 액티브냐, 패시브냐 이런 거.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가 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계속 가볼게요. 자, it follows from unevenness of space that different locations are dynamically unequal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르는데요. 뭐로부터 따르게 되더라? 이러한 this unevenness로부터 따른대요. 자, 그러면 죽겠다. 자, 그것은 뭐로부터 따라온다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뭐로부터 생겨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로부터 생겨난다? 이러한 unevenness 합니다. 이런 불균형. 불균형으로부터 생겨난대요. 공간의 불균형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니까 다른 위치들이 역학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런 곳에서 이제 따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이 단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여기 even이라는 단어에서 ness가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even이 뜻이 뭐냐면 심지어 뭐뭐조차도 그것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다. 이게 even이라는 단어가 균등한, 짝수의, 평평한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ness가 들어가면 이게 균형이 돼버려요. 근데 on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건 불균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간의 불균형으로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불균형이 어떤 거냐? 다양한 위치들이 역학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상태, 이런 것들로부터 오게 된 거래요. 자, 여기에서 physics,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can help us,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함으로써? pointing out, 지적함으로써. 근데 뭐를 지적하느냐? 다시 이제 새로운 문장 등장합니다. 뭐를 지적하는데? Because moving away from the center of gravity requires work. 그러면은 moving away 하는 것은 멀어지는 거, 이동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뭐로부터? 중력의 중심으로부터 이동하는 것은 결국은 뭐를 요구하기 때문에? 일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 중력으로부터 멀어진다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면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올라가려면 뭔가 일을 해야 올라가는 거죠. 하다못해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뭐 날개짓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만들어서 비행기 타고 간다라든지, 아니면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새를 타서 새처럼 이렇게 확 올라간다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the potential energy, 과학 시간에 많이 나오는 에너지죠. 무슨 에너지고?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높은 곳에 있는 상태에서의 에너지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단어 잘 보세요. 이 단어가 원래 잠재력 있느냐? 왜 위치 에너지가 높이 올라갈수록 높은가? 이거는 뭐예요?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힘이 쫙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potential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in a mass higher is,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있는 질량의 위치 에너지가 당연히 더 커지게 될 것이에요. 뭐보다? that보다. in one low down 하니까 낮은 곳에 있는 에너지보다, 질량 에너지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visually,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an object on certain size, 일정한 크기, 모양 또는 색깔,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물체는요, will carry, 전달할 것이래요. 좀 더 많은 무게를 전달할 거죠. 뭐 할 때? placed higher. 자, when 다음에 it 가면 이거 동사 과거형이가, 과거 분사가. 과거 분사죠. 놓여질 때죠. 놓여질 때. 그래서 높이 놓여질 때 더 많은 무게를 전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자, 일정한 크기와 일정한 모양과 일정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물체, 예를 들어서 농구공 이런 게 하나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얘를 만약에 더 높이 올라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받쳐주는 어떤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있어야 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더 높이 올라가게 될 때 무게로 봤을 때는 더 높은 것을, 더 높은 위치 에너지나 더 높은 무게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자, 계속 가볼게요. 따라서 balance in vertical direction, 수직 방향에서의 이러한 균형은 cannot be obtained, 그러니까 획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by, 뭐 함으로써? 동등한 물체를 놓음으로써. 어디에다가? 다른 높이에다가. 이것도 정리하면은 다른 높이에 동등한 물체를 놓음으로써 이러한 수직 방향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획득되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시 말해서 the higher one, 그럼 좀 더 높은 것들이 뭐가 되어질 것이다? 더 가벼워짐에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an experimental demonstration with regard to size 합니다. 이거 끊어줄게요. 크기와 관련해서 이러한 실험적인 입증은, 입증은 is mentioned by Langfeld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언급되어진대요. 그럼 이 사람이 등장했으니까 이 사람도 주제와 직결되는 어떤 전문가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 사람 하는 말이 뭔가 한번 보니까, 만약 one is asked to bisect a perpendicular line without measuring it 합니다. 자, 여기서 one은 누구게? 사람이게, 사물이게? 사람이죠. 왜냐면 요구받는 거잖아요. 요구나 부탁을 받으려고 하면 사람이 부탁받아야지. 벽 보고 야 임마 똑바로 있어주면 안 되겠니? 그럼 얘가 대답합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bisect라고 하게 되면 2등분하라고 요구받았대. 뭐를요? 수직적인 어떤 선을 2등분하라고. 그것을 측정하는 것 없이. 그럼 이건 뭐냐면 수직선 이렇게 딱 있어. 그럼 이걸 가지고 야 2등분하래. 근데 무슨 조건 걸었어? 그걸 측정하지 말고
측정할 것 같으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재는 다음에 여기가 정중앙이겠지. 여기가 이등분을 하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하라고 요구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사람은 거의 별표 치세요. 이 단어. 자, 예외 없이 언제나 뭐 항상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크를 어디에다가 놓아버린다? 너무 높게 놔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2등분이 되면은 그 대부분은 지나치게 높게 표시를 한대요. 지금 이 말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이거를 딱 했을 때에 예외 없이 대부분은 이렇게 정중앙을 놓는다기보다는 살짝 위에다가 놔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2등분하라 하면. 자,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자, 만약에 이 선이 실제로 2등분이 되어진다면, it is with difficulty 합니다. 이거 묶어버리고요. 이거 그냥 어렵게라고 해석하세요. with 다음에 추상명사는 그냥 부사야. 그냥 어렵게야. 또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함께 될 건데, 그 어려움이 뭐냐 하니까, 또 one 다음에 convince가 나왔죠. 이 one도 사람이다. 이 one, 사람들은 convince oneself, 지 스스로를 확신시킬 수 있대요. 뭐 다른 말로 뭐냐면은 the upper half, 위의 절반이 is not longer than the lower half, 낮은 절반보다도 길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신시킨대요. 그럼 이것은 결국 뭐를 의미하느냐? 자, 만약에 이 사람이 두 개의 절반을 to look alike, 같은 모습으로 보이게 하려면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이게 답이죠. 자, 이제 답을 찾아야 돼. 자, 비등방성의 세상에서 살고 있고 수직선을 이렇게 딱 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 위쪽에다가 2등분을 한다 그랬어. 근데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똑같이 보이게 하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하나씩 볼게요. The upper half must be heavier. 위에 있는 절반이 무거워야 된다. 지금 자르는데 지금 무겁다, 가볍다 이런 얘기 좀 안 했거든요. 다음, 무게에서의 일단 동등함이 cannot be achieved. 습득되지 않을 것이다.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must make the upper half shorter. 윗부분의 절반들을 더 짧게 만들어야만 한다.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사람은 이런 수평적인 어떤 균형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5번은 방향의 균형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뭐가 답입니까? 3번. 왜요? 위에가 더 기니까. 아니, 위에가 더 짧아. 예지 다시 뭐라고? 네? 다시 뭐라고? 위에 부분은 더 길어서. 아, 내가 지금 설명을 잠깐 잘못했는데 이 그림이 좀 잘못됐어요. 지금 이게 지금 사람들이 수직선을 이렇게 딱 꺼버리게 되면 이쪽을 더 길게 한다니까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으니까 이걸 동일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약간 위로 이렇게 해버려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가 지금 답이에요. 그래서 3번이에요. 그래서 자, 12번 내용은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나중에 시험 대비 들어가면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소리 찾기로 넘어갈게요. 자, 개소리 찾기는 자, 일단 문제 푸는 법에 대해서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 푸는 법은 개소리 찾기 문제는 일단 너가 들은 대로 한번 얘기해봐. 알고 있는 거 개소리 찾기 문제 푸는 방법. 1, 2번은 절대 아니다. 1, 2번은 절대 아니다. 또 1번 앞에가 주제다. 1번 앞에가 주제다. 또 더 아는 거 없어요? 그까지예요? 자, 개소리 찾기 문제에 대해서는요. 일단 풀이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풀이 방법의 대전제 조건은 해석과 이해가 일단 대전제가 돼야 되고 아까 유섭이 했는 말도 얼추 맞고 예제 했는 말도 얼추 맞아요. 자, 볼게요. 지문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1번 보기가 여기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2번 보기 들어가고 3번 보기 들어가고 4번 보기 들어가고 5번 보기 들어가요. 이렇게 할게요. 뭐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이때까지 많이 나왔던 출제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소리 찾기, 즉 무관한 문장 고르기인데, 이 문제를 일단 보셨을 때는 지금 무관한 문장 고르기하고 다음 단어에 넘어가는 순서하고 그 다음 넘어가는 문장 삽입은 다 논리적 관계 추론입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대부분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는요 1번 앞에는 많아봤자 2문장이고 대부분은 한 문장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한 문장들은 대부분 주제문이 맞거든요. 사실은 원래 이 문제를 출제할 때도 대부분 첫 문장의 주제를 달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제대로 갔어. 자, 근데 1번이 혹시라도 있잖아요, 답이 되는 경우라면은, 물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만, 만약에 답이 되는 경우라면은 이 앞에 나오는 문장이요 한 3, 4문장 나왔을 땐 1번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 유형은 사실 모의고사에서는 잘 안 나와. 모의고사 수능시험은 많아봤자 3문장이고요 아니면 2문장에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답은 상대적으로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가 학교시험 문제라면 얘기는 달라져. 학교시험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완전 있잖아요, 개같이 낼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위에 5문장 확 해놔놓고 1번부터 5번부터 끊어놓고 이어서 관련 없는 거 골라라 이렇게도 나오거든. 그러면 그건 1번 답이 될 수도 있지. 학교시험은 학교생들 나름대로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제를 내는 거니까. 근데 일단은 우리는 수능 지문으로 갈게요. 그럼 1번 답 확률 떨어져. 근데 2번은 나는 세모야. 2번이 될 때도 있어.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틀을 깬 게 무슨 문제냐면 도표 문제가 그 틀을 깼죠. 도표 문제는 원래 전통적으로 3, 4, 5번의 답이 제일 많이 나와. 근데 한 5년 전부터인가요? 한 번씩 2번에서 답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 틀을 깬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세모죠. 그리고 대부분의 답들은 전부 다 어디서 나와? 3, 4에서 많이 나와. 그리고 5번은 거의 나온 적이 없어. 왜 나온 적이 없느냐? 보통 무관한 문장 고르기의 출제 방식들의 보편적인 게 뭐냐면 여기 주제 있으면 여기 결론이 나와요. 즉 우리가 이걸 무슨 관식이라 하면 양관식이라 하거든요. 주제가 양쪽에 있는 거. 그래서 위에가 주제를 때렸으면 밑에가 결론 때려서 한 번 더 주제 얘기할 때. 그래서 5번 답도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3, 4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1분 남았어. 그때 이거 적용하는 거다니. 그때 도저히 해석이 안 되고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몰라서 에이 모르겠다 일단 이 문제 넘기자고 넘겼다. 넘겨서 순서 문제 갖고 뭐 갔어. 쭉쭉 넘어가다가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임마 답을 도저히 못 찾겠어. 하다못해 찍기 신공에서도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때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확률은 50대 50 싸움으로 그냥 가시면 돼요. 이게 찍기 신공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원래 문제를 풀 때는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보세요. 1번 첫 번째 문장의 해석이 잘 됐어. 그럼 1번은 어쨌든 부연 설명으로 들어가. 왜냐하면 여기에 뭐 근거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나오니까. 그럼 2번도 뭐 그럴싸하다 싶어가지고 내용이 좀 전개가 됐어. 그런데 이 개소리 찾기 문제를 나는 다른 비유로 뭐라 하냐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야. 그래서 2번을 읽다가 3번을 딱 갔는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석되지 않았을 때 느낌적인 느낌으로 얘가 왜 나왔지 이런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요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들잖아.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2번에서 4번으로 바로 넘어가. 바로. 선생님 그래도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면 어떡해요? 그건 네 해석의 문제죠. 그까지는 내가 얘기할 수 없어. 그런데 3번이 약간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2번에서 4번 가니까 바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답은 3번이죠. 그런 식이야. 그런 식. 그래서 정석적인 문제 방법에 대해서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물론 해석 잘해서 문제 푸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아까 내가 후자로 얘기했던 거는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지금 찾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는 건데, 자 지금 책을 다 보고 계시니까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질문 받을게요. 무관한 문장 고르기는 나 다 설명 안 할 거야. 이 중에서 이해가 된 것들은 넘어가고요. 이해가 안 된 것들에 대해서 질문 받을 거예요.
먼저 얘기한 사람 임자다. 혹시나 답을 얘기해 줘야 됩니까? 왜 아무도 대답이 없는 게야? 보자 그러면. 아이 참 이거 합시다. 아이 참. 자, in ancient times 고대 시대에는 여행 across the oceans was 별표 조동사 수일치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여행이 위험한 사업이었대요. 고대 시대엔 그랬겠죠. 왜? 배들은 could not navigate far from the shore 하니까 해변가로부터 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멀리 항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배들 같은 경우에 많이 댕겨봤자 그 인근으로만 배 타고 왔다 갔다 하지 뭐 크게 뭐 어떤 뭐 대양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긴 되게 어려웠어요. 왜 어렵겠습니까? 길을 몰라서. 일단 길을 몰라서 그렇지. 또 파도.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거기서 태풍 몰아치면 그럼 다 휘잉 하고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배들은요 천천히 그들의 작은 어떤 항해와 함께 여행했답니다. 그리고 선원들과 함께 이 선원이 어떤 선원? 노예들. 근데 이 노예들이 뭐 하고 있는 노예들이에요? 노를 저어서 가는 노예들. 그래서 옛날 배들은 보통 보면은 그 위에 칸에는 보통 백인들이 이렇게 딱 있고 밑에 칸에는 흑인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노젓고 있는 거잖아.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는요 푸얼했대요. 여러분 지도가 푸얼했다 하면 뭐라고 해석하실래요? 빈약하다. 그렇지. 지도 자체가 빈약하다 이 말이지. 지도가 가난하다 하든지 지도가 불쌍하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1번 문장 가볼게요. 대부분의 고대 문명들은요 land based 육지를 바탕으로 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문명들은 대부분의 문명은 보냈는데 그들의 군대를 보냈대요. 뭐가 아니라 네이비가 아니라. 자 army도 군대고 네이비도 군대야. 무슨 차이야? 육군 해군 차이죠. 얘네가 육군이고요. 얘네가 해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3 세계사 잘 생각해 보세요. 중3의 유럽 역사들 잘 생각해 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유럽의 육군들이 아시아 쪽을 지나치기 위해서 엄청난 군대가 갔던 그것도 10번이나 있었던 원정 뭐였게? 십자군 원정. 미안하다. 얘기할 거 한도 끝도 없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전쟁으로 얘네들 육군을 데려갔지 해군을 데려가지는 않았어요. 해군을 데려가진 않았죠. 물론 고대 사회, 고대 문명에서 사실 이제 해군으로 이제 싸움을 해서 이기는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누구 전쟁이냐면은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 전쟁 때 이제 해군, 육군 둘 다 이제 싸우거든요. 아마 영화 300 보면 아실 겁니다. 영화 300. 스파르타스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거 있는데 그거 보면은 뭐 잘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은 고대 문명에서는 대부분 육군들을 많이 보냈고 해군들은 전쟁에 안 보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거는 같은 얘기잖아 지금. 배하고 연관이 없으니까. 자, only a few cultures such as Phoenicians입니다. Phoenician인데 이게 뭐냐? 페니키아거든요. 이것도 하나 물어볼까? 페니키아 하면 뭐 떠오르는 거? 그리스. 페니키아 하면 그리스가 떠올라요? 중동 지역인데요. 그래요? 그리스? 페니키아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알파벳. P. 아니 알파벳. 최초의 알파벳이 등장했을 때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문자에서 나왔다고요? 어이구 진짜. 선생님 그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영어는 종합 과목이라 그랬다. 영어는 종합 과목. 페니키아 보면 떠오르는 P가 왜 나와 거기서 갑자기. 자 그래서 페니키아인들과 같은 즉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은 중동 지역이 아니고 이제 메디테레니까 맞지? 지중해 동부 지역 또는 그리스. 그래서 그들의 많은 섬들 사이를 항해하고 있는 지중해 동부 지역이나 아니면 그리스 지역에 있는 페니키아인들과 같은 소수의 문화들만이 디벨롭드 발달시켰대요. 뭐를? 상당한 바다 기반의 문화를 발달시켰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바다 문명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그리스 문명이란 말이야. 그리스 지역 자체가 지중해로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레타섬, 에게 문명, 이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문과들아.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가 볼게요. 심지어는 이게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seafaring 하시면 안 됩니다. seafaring입니다. seafaring culture. 이게 끊어줘야 돼요. faring, 연동하다, 공유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항해를 업으로 삼는 문화들, such as 뭐와 같은 이런 페니키아와 같은 이런 사람들. 근데 콤마 찍고 후가 들어갔으니까 어떤 사람들인데 had the first 최초의 descent maps를 가졌던 사람이래요. 그러면 descent map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흔히 말해서 괜찮은 이런 말이거든요. 괜찮은 지도를 가졌던 이런 사람들과 같은 이런 바다를 업으로 하는 문화들은 had no way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대요. 무슨 방법? determining their east-west longitude 합니다.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의 경도를 결정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들 스스로가 그들 지도의 위치가 되어지는 것도 몰랐대요. 자, 지금 보세요. 1번에서 얘기했는 게 뭐냐면은 지금 1번 앞에 내용이 지금 바다 사업, 즉 해양에서 뭔가 하는 사업들은 위험하다고 얘기했고 1번 문장은 지금 대부분 뭐예요? 군대를 육군들을 많이 보냈다 그랬어. 그 다음 2번 넘어가서 보면은 소수의 문화들만이 바다 기반의 어떤 문화들을 발달시켰대. 지금 전부 다 뭐예요? 배와 관련된 또는 바다와 관련된 문화나 아니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3번도 보니까 심지어는 이러한 문화들이 거의 어떤 결정 짓는 방법도 몰랐고 설령 지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도상에서 자기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야. 계속 단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4번 가볼게요. The essential purpose of mapmaking입니다. mapmaking 하는 건 지도 제작이죠. 지도 제작의 필수적인 목적은 뭐였더라? The creation of the most exact reflection of reality. 즉 현실의 가장 정확한 반영을 제작하는 거 이거였고요. 또는 지리적으로 진정한 어떤 공간의 표현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4번은 일단 그럴싸하다 칠게요. 자, 5번 넘어갈게요. 따라서 그들은 항해를 했는데 오직 짧은 거리만 항해했대요. 어디를? Across open water. 펼쳐져 있는 바다를 가로질러서 짧은 거리만을 항해했대요. 그리고 close to the shoreline whenever possible. 가능한 한 언제든지 그 shoreline, 해안선에 가까운 곳에서만 항해를 했대요. 자, 그럼 얘도 문제점이잖아. 맞잖아. 자, 그래서 힘들었다 이거야. 얘는 지금 뭐냐면 지도 제작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였다 이거예요. 얘기 자체가 달라진단 말이야. 얘기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4번이지.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만약에 4번 문장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주제 문제로도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별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도 기술의 부족이라고 됐으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푸얼카는 단어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은 어휘 변형도 가능해요. 이런 단어는. 아시겠죠? 그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자, 2번을 보면은 자, 2번. 자, 너희들 얘기입니다. 이거 교육과 관련된 얘기인데 The wording of positive, neutral, and negative feedback. 자, 긍정적이고 중립적이고 부정적인 피드백의 이러한 wording을 뭐라고 얘기할래?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그렇지, 표현. 말로 표현하는 거. 그 워딩이 중요하다 하는 거는 표현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유, 우리 상용을 많이 피곤하네. 자, 그래서 should be tailored 합니다. 보통 tailor 하면 맞추다 이런 뜻인데 맞춰져야 한다 이런 얘기죠. 뭐에? 능력에. 그러니까 능력 수준에. 그러니까 그 학생 능력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 학생이 어떤 능력 수준과 그 다음에 그 학생의 성격에 맞춰줘야 됩니다. 자, 밑줄 보세요. 이거 주제 빈칸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긍정적이냐 중립적이냐 부정적이냐 이 피드백이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학생의 수준에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의 성격에 맞춰줘야 된다 이랬어. 그러면은 이런 친구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현수 기분 나빠하지 마라. 자, 현수 너는 임마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 너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가는 너 임마 네 원하는 대학 못 가. 이런 피드백을 하나 했다 칩시다. 아, 네 얘기 아니다. 오해하지 말고. 그랬다 칩시다. 그러면은 아 그렇군요.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따위가 그렇지 뭐. 에이구 이 부질없는 인생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뭐예요? 학생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춰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튜터들은 tend to be reluctant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단어 일단 별표 꺼려하는. 즉 그래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대요.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이 학생의 기여도가 정확하지 않을 때조차도. 그러니까 100문제 중에서 100문제를 틀렸어. 아 이거는 피드백을 도대체 어떻게 줘야 돼? 이런 생각 막 드는 거야. 근데 만약에 수학 문제 10문제를 풀었는데 수학 문제 10문제를 다 틀렸는데 풀이 과정도 하나도 안 써져 있어. 돌아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수학생들은 아마 그러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10문제에서 10문제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그런 피드백이 정말 답답한 피드백이 나왔으면은 진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요. 이게 여러분들 공감이 안 되시죠? 여러분들이 자기 동생이나 아니면 한 10년 뒤에 컸을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과외를 하거나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진짜 할 말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딱 그런 얘기입니다. They tend to be polite. 그들은 예의가 바른 경향이 있습니다. 뭐라기보다는 face threatening 피드백을 준다기보다는. 그럼 이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얼굴에 위협을 주는 피드백을 준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얼굴에 위협을 줘? 뭔가 체면을 손상시킨다 하는 말은 정말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거를 준다라기보다는 되게 정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피드백이 어떤 피드백인데 runs the risk of lowering the student's confidence. 그러니까 요것도 줄 거 보세요. 학생의 자신감을 낮출 위험. 학생의 자신감을 낮추는 위험. 진짜 있잖아요. 학생들 중에는 내 고3은 빼고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이제 어른이니까. 너희는 어른이니까 일단 빼고요. 민증 받으셨잖아요. 그쵸? 원래 받으실 분도 있을 거고. 자, 이런 거예요. 애들한테 진짜 특히 있잖아요. 내가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은 특히 중학생들 중에서 보면 있잖아요. 내가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할 때가 좀 있어. 솔직히. 그러면은 진짜 왜 이런 친구 있거든요. 뭐 왔는데 테스트를 쳐. 테스트를 치는데 대부분 테스트를 치면 우리 문제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보통 50점 이상 잘 나올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 피드백을 딱 받았는데 분명히 자기는 분명히 뭐 맨날 중학교 점수가 90점, 100점 나오고 이카다가 테스트를 쳐보니까 40점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내가 테스트를 딱 보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난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피드백을. 일단 문제가 어려웠고 요건 어떻게 답했어요? 요건 어떻게 답했죠? 이건 뭐 때문에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말투 이렇게 합니다. 진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요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요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 이게 내 피드백 방식이야. 근데 어떤 친구 이런 친구 있었어요. 테스트를 치라고 또 보냈어. 상강의실 그 자습실에. 갑자기 울어. 남자인데. 왜 울었을까? 네, 하나도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우쭈쭈쭈쭈쭈 달랬거든요. 그래 뭐 모르는 거 그럴 수도 있지 감사해요 달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친구가 아직 우리 학원 다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아직도 되게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뭘 조금 하려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의 피드백은 이겁니다. 내하고 이미 잔소리를 많이 겪었던 친구들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내 최고의 피드백은 그거예요. 결과 갖고 피드백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해왔던 과정 보고 피드백 얘기하지. 결과에 대해서는 백날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수가 정말 더럽게 공부를 안 하는 친구야. 근데 시험이 100점이 나왔어. 그럼 그래도 나는 그 피드백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운이 좋았다 이렇게 하면서. 컨디션이 좋았거나. 그게 좋은 피드백이죠. 컨디션이 좋았거나 아니면 그날따라 문제가 잘 풀렸거나 그런 거지.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 손유섭이가 예를 들어 공부를 대딱 열심히 해서 진짜 막 놀랄 정도로 막 질문도 막 100개 중에 100개를 막 하고 있잖아요. 내 밤에 잠도 못 자게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저 질문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거야. 와 인마 이거 완전 미친 듯이 열심히 하네. 와 했는데 점수가 32.8이 나왔다. 그럼 이건 어떤 경우냐? 진짜 시험에 운이 없었다거나 아니면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다거나. 여기서 말하는 컨디션은 몸의 컨디션도 있지만은 마음의 컨디션도 여기에 들어가요. 옛날에 이런 친구 있었거든요. 진짜 대답 잘하고 정말 문제 풀어도 대답 다 하고 그냥 피드백도 어느 정도 다 잘 되는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 맨날 영어 점수가 개판이야. 잘 나와봤자 50대야. 그냥 점수 치면 한 100점은 아니고 한 8, 90 나올 애거든요. 고등학교인데 서부고예요. 그랬는데 왜 이럴까 하고 해보니까 지도 모르겠대. 근데 한마디 더 거들었는 게 쌤, 저는 시험지만 보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요. 이래 얘기해요. 까만 거는 그리고 누리끼리 한 거는 종인데 도대체 넌 누구니? 이래 돼요. 학원에서는 절대 안 그럴 거거든요. 그런 친구가 있어. 잠 깨라고 내가 지금 얘기한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The Mello and Grass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have reported 보고했답니다. 뭐를 보고했느냐? Students with low knowledge, 낮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학생들은 배운대요. STEM이라 하는 걸 배운대요. 뭐 구체적으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고유명사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은 볼 필요 없고 이런 STEM 토픽들을 배운대요. 근데 어떻게 배워요? 더 잘 배운대요. 뭐 할 때? Supportive, empathetic feedback을 할 때. 그러면은 supportive 하는 표현은 뭔가 좀 지지해주는, 뭔가 후원해주는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뭔가 조금 empathic하게 되면 뭔가 공감적인 거죠. 그럼 뒤에 보니까 I know the material is difficult. 나는 이 자료가 어렵다는 것을 아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것을 놓치는데 너는 이것을 얻었네? 네가 열심히 함으로써. 네가 열심히 하면 이걸 얻을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어쨌든 뭔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건 좀 어려워하는, 좀 놓칠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네가 열심히 하면은 네가 이것을 얻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뭐보다? 짧은, 명확한, 비감정적인 피드백보다. 틀렸어! 이거보다. 그러니까 틀렸어! 이거보다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걸 어려워한단다. 이걸 좀만 더 열심히 하면은 좀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그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STEM 토픽들을 더 잘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누구한테도 내가 똑같이 얘기하겠지. 야 이거 시험 문제 어려워. 어려운데 이거 조금만 더 연구해보면 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죠. 내가 가식적인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원래 피드백 방식이 원래가 그래요. 자 어쨌든 이런 얘기야. 그럼 2번도 약간 피드백 얘기인 거 같죠? 자 그 다음 3번 가볼게요. The learning environment, 학습 환경은요 is likely to be affected,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ambiguous, 무슨 뜻이야? ambiguous, ambitious 무슨 뜻이야? 뭐라고요? 야심찬, 뭔가 목적이 분명한, 그리고 아마도 좀 더 경쟁적인 climate인데 이거 기후가 아니고 분위기입니다. 아시겠죠? 또래들 사이에서의 이런 뭔가 경쟁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학습 환경은 영향받는다. 지금 실컷 피드백들 다 얘기하고 앉았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뭐가 나서 학습 환경이 나왔어. 학습 환경이. 환경은 피드백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환경은 말 그대로 뭐냐면은 뭐 우리 학원에 누가 신규생이 딱 들어왔어. 근데 니네가 전부 다 공부하는 분위기야. 자기는 랄랄랄라 이런 분위기인데 환경 이거 장난 아니네. 그럼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in contrast 가볼게요. 대조적으로 high knowledge learners 합니다.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은 실제로 보여줬대요. 뭐를? 낮은 학습을 보여줬대요. 뭐로부터? 이러한 공감의 짧은 반응으로부터 뭐를 보여줬다고요? 낮은 학습 능력을 보여줬대.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손유섭이가 정말 공부를 잘하는 정말 머리가 똑똑한 애야. 근데 어려운 문제를 뜩 봤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려워. 그렇지. 근데 이건 네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한테는 이 피드백이 안 통한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아마도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They appear artificial or patronizing 합니다. 그것들이 뭐처럼 보이기 때문에 artificial하거나 patronizing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뭔가 인위적이거나 깔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뭐야?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확 해버리는 거지 그냥. 와씨 나를 이따구로 지금 본다 이거가 뭐 이런 식으로. 잘하는 애들한테. 그래서 나는 솔직히 있잖아요. 좀 잘하는 애들한테 좀 피드백이 좀 박해요. 내가. 시기 이거는 잘하는 인간이 익하고 앉았어 익하면서. 자, once again. 다시 말하자면 intelligent adaptation 이 단어 별표죠. adaptation. 이 단어 철자 변형 갖고 많이 나와. 뭐랑 많이 나오냐면 adaptation 하는 단어. adaptation은 뭐냐면 저게 뭐 흔히 말해서 적응이죠. 적응이고 adoption은 채택 또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짧은 피드백, 학습자에게 있어서의 짧은 피드백에 대한 이러한 적응이 is important,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잘하는 애들한테는요 그냥 잘했네 이거 좀 고치라 이게 다야. 굳이 여기서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럴까? 이미 잘해서. 지가 알아서 피드백을 할 수 있거든요. 지가 알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문제를 딱 풀었어.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서은이가 뭐 잘하는 애라 치자. 뭐 1등급이야. 근데 만약에 풀었어. 근데 이게 틀렸어. 그럼 뭐 틀렸지? 지가 답지 보고 지가 틀렸구나. 여기서 끝내는 거지. 미쳤다고 쌤이 옆에서 이건 다 어려운 건데 넌 요거 좀만 더 하면 될 거야. 알겠지? 씨, 다 했는데 무슨 소리야. 완전 이거야 그냥. 한마디로. 그런 얘기죠. 개소리 답은 3번.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 이거는. 넘어갑니다. 자, 3번 넘어갈게요. 자, prejudice often informs입니다. 자, prejudice 무슨 뜻이에요? 편견. 자,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inform한데요. inform 무슨 뜻이에요? 알리다 이런 뜻이죠. 근데 보세요. 줄 거라. unjust discrimination. 부당한 차별을 알린대요. 자,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영향을 미친다. 정당한 것도 아니고 부당한 거야. 부당한 거. 비록 그것이 must be acknowledged 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이라 하는 건 가짜 주어입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봤을 때는 이게 그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냥 독해할 때 그것이라 하셔도 돼요. 왜? 그것은 인정받음에 틀림없겠지만 그게 뭔데? There can be positive prejudice towards a particular group. 그러니까 긍정적인 편견, 즉 특정한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편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받을지라도 인정받음에 틀림없다 할지라도 it is more frequently 좀 더 빈번하게 defined 정의되어진대요. 뭐로써? holding hostile or negative attitudes towards individuals solely on the basis of their group membership rather than their own merits. 이걸 일단 끊어버리고. 자, 그래서 적개심을 가지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태도로서 정의되어지는 게 보통 저 편견이라는 거예요. 아니 쉽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뭐 흑인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좀 시커먼 애들 한 3명이 왔다 쳐. 근데 우리가 흑인을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얘를 딱 보는 순간 별로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더 다른 얘기를 해줄까? 옛날에 어떤 TV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외국인이 길을 물어. 우리나라 사람한테. 그럼 백인이 묻잖아? 되게 답 잘해줘. 답 잘해줘. 흑인이나 뭐 어디라 카노죠. 아랍 계통 있는 사람이 묻잖아? 그럼 도망가. 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흑인과 그 다음에 아랍인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왜? 우리는 여러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언제였죠? 1992년이었나요? 미국 LA에서 터졌던 LA 폭동. 그때 흑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죽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흑인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그 다음에 2001년에 터졌던 9.11 테러처럼요. 그런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런 이미지의 사람들. 약간 좀 완전 새카만 건 아닌데 약간 좀 거무튀튀한 사람인데 수염이 덕지르하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보면 왠지 거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도 편견이야. hostile, negative attitude.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기반을 둔다? on the perceived threat 합니다. 뭔가 인식된 위협으로 한대요. 그게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신체적이든 경제적이든 무엇에 의해서 각각의 그룹에 의해서 제기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hence 따라서 all the people and disabled people who may be perceived as less threatening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나 아니면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코마 여기 들어갔죠? 여기 끊으세요. 여기 딱 들어가고 may experience 경험할지도 모른대요. 이런 사람들은 뭐 what could be seen as benevolent prejudice 하죠. benevolent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호의적인 편견으로서 보여질 수 있는 것을 경험한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든 사람들을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도 만약에 뭐 휠체어 타고 가는 사람이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해. 그럼 우리도 모르게 뭐 해주는 거야? 그걸 들어서 옮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이거는 호의적인 거고 그 다음 여기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바로 편견이야. 이걸 합쳐갖고 호의적인 편견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뭘 근거로 해서? 친절한 어떤 의도, 친절한 의도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요 단어는 약간 밑줄을 좀 꺼놔 놓으세요. 요 단어는 원래 지금 kind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kindly가 들어갔나 지금 모르겠지만은 정어표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호의적인 편견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런 편견이 있는 태도, 즉 뭐에 대한 다른 집단에 대한 것들은 또한 다르대요. according to 뭐에 따라서 interaction taking place, 즉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1번에서는 지금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위협으로서 되어진다. 이건 1번 내용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편견이야. 일반적인 편견. 흑인은 무섭다. 뭐 수염 덥수룩한 사람 뭐 지저분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호의적인 편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나이 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고 3번은 지금 보면은 사람들의 편견에 대한 태도는 상호작용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 보세요. 이거 다음에 나오는 일단 답은 얘야. 답은 얘인데 얘가 만약에 답이 안 되려면은요. 이거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아까 말했던 상호작용의 유형이 4번 문장에 나와야 돼. 그럼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편견이 발생하는 거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가볼게요. However, 그렇지만 this can be 좀만 참아라. This can be 이것은 experienced 경험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As patronizing and demeaning to the person subjected to. 자, 다시 갈게요. However, 그러나 이것은 경험되어질 수 있는데 patronizing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하는 거? demeaning 하는 것으로서 여겨질 수도 있대요. patronizing 하는 거는 잘난 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demeaning이라고 하게 되면 모욕을 주는 게 될 수 있대요. 그것에 복종되어진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것에 복종되어진 사람이 누굴 얘기하는 거야? 복종이라 한다고 너무 또 다른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른 말로 격다죠. 다시 물을게요. 이 사람 누군데? 자, 두 부류로 나눌게요. 일반인 아니면 늙은 사람 장애인. 늙은 사람 장애인이죠.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 도구이 좀 팔아먹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도군이 가는 어떤 늙은 사람이 있다 칩시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뭐 이렇게 있다 칠게요. 그런데 짐을 막 2개를 딱 들고 있어. 근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막 도와줬단 말이야. 도와줬어. 도와줬는데 아이고 젊은이 고마워요. 이거 어떻게 지나갔어. 그럼 내가 그냥 네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 되는데 패트로나이징 뭐라고? 잘난 체 하는 이런 거. 갑자기 이거 휴대폰을 꺼서 인증샷 이거 하고 앉아있으면 너인 도와줬어. 나 잘했지. 우쭈쭈. 미친놈이지 그거는. 그 다음 보세요. 뒷미닝 뭐라고요?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뭔데? 할아버지 보셨죠? 나보다 힘도 약하면서 어이구 뭐 이런 거 그런 거라. 이런 것으로서 경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뭐가? 호의적인 편견이라는 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을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자기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subject라는 단어 별표 쳐라. 쳤습니까? subject라는 단어가 거기에 종속되는 복종되는 이런 말이 있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subject를 내가 하나 좀 정리하자. subject라고 하는 단어 첫 번째 뜻 불러. 주제. 두 번째 어이구 과목. 세 번째 과학 연구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실험. 피실험자.
피실험자가 어떤 실험자인데? 그럼 당하는 그렇지, 실험을 당하는 사람이죠. 피 갖고 실험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사로 들어가면 복종시키다. 아이고 입재지겠다 이놈아. 하품소리 다 들린다. 그 하품소리 이어서 다 들려요. 근데 자막 올려야지. 손유섭 하품 이러면서. 어이구. 자, 어쨌든 그래서 자 5번 넘어갈게요. 심지어 명백히 apparently 명백히 이란 마일드한 benevolent form자죠. 이란 명백히 뭔가 순전한 호의적인 형태의 편견도 이분이 심지어니까 이거는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것들도 can translate into attitudes 이러한 태도로 번역할 수 있대요. 어떤 태도? that negatively affect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태도라는 거야. 뭐에? 그 대접에. 그리고 prospects of such groups 그러한 집단의 어떤 prospects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어떤 가능성 그러한 가능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태도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짜 순수한 의도로 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정정해 이런 거예요. 옛날에 한번 이런 적 있어요. 버스를 타는데 내가 어느 장면을 봤어요. 버스를 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분명히 타셨어. 타셨고 어떤 학생이 노인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오셨길래 자리를 딱 양보했더니 할아버지가 대뜸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냈느냐? 왜 냈을까? 그게 노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황을. 노인석에 앉아있던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학생이 할아버지가 버스에 올라타는 걸 딱 보고 할아버지가 탔으니까 자리를 양보한다고 할아버지 앉으세요 그랬어. 근데 할아버지가 화를 냈어. 왜 화냈을까? 노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나 젊어 이 학생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내한테 감히 지금 약하게 지금 척하고 앉았어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왜 나를 약한 취급하고 있어 기분 나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학생 반응이 어땠을까? 속으로 가겠지. 도와줘도 지랄이고 이런 거. 진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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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좀 있죠. 그래서 뭔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그런 태도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3번 보세요.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말은 유형은 지금 4번, 5번에 하나도 안 나왔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디지털 저널리즘입니다. 자, 디지털인데 저널리즘이래요. 디지털이면은 요즘 세상에 다 디지털 세상이니까 그런 거고 저널리즘이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뭐 언론 계통 그걸 얘기하는 건데 자, 디지털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개념입니다. 뭐 하기에? 정의 내리기에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이게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왜 그러냐니까 it can mean 그것이 다른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게 뭐라고 딱 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자, infact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전에 한번 내가 이런 얘기했죠. infact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러나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면의 의미예요. 근데 이거는 문맥상으로 잘 보시면은 일단 infact라고 하는 단어 뒷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 용어는 이 단어가 나오죠. juxtaposition 합니다. 이 밑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병치라고 얘기해가지고 나란히 세우는 거 이렇게 얘기하죠. 병칙하는 말 이게 포지션이 나왔죠. 그래서 juxta 하니까 나란히 놓는 거예요. 즉 old and new concept 하니까 오래된 거와 새로운 개념의 병치래. 그럼 뭐야? 같이 놓여져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그럼 이게 실제로는 그러면 어떤 건데 다양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이 용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새롭고 오래되고 새로운 개념의 병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얘는 however 그러나 개념입니까? 예를 들면 개념입니까? 인펙트의 역할은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 그랬고 여기는 병치다라고 못을 박았죠. 그래서 얘는 그러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as we know 끊어주세요. 자,
요거를 여기까지 끊을게요. 자, 우리가 그것을 서양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이란 저널리즘은 goes back, 거슬러 올라간대요. 적어도 2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대. 200만 년? 뭐 200만 년이야? 2000년. 죄송합니다. 미쳤나봐.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with the appearance of the acta diurna 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뭐가 나와요? daily events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좀 뒤에 풀어줬잖아. 그러면 일상적인 사건의 모습과 함께 드러나는 거, 이런 것들을 보통 저널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쉽게 생각하세요. 항상 뉴스는 매일 나오잖아. 뉴스는 매일 나오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또 다른 건 또 뭐 나와요? 공식적인 text of general interest, 일반적인 흥미의 공식적인 문서들. 근데 이 문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손으로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포스티드, 게시되는 거야. 어디에서? 고대 로마에서. during 뭐 하는 동안 줄리어스 케이사르, 줄리어스 시저, 로마의 왕이죠. 그래서 고대 로마 왕 시대 동안에 게시되어졌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한대요. 그러면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이런 것으로 해석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1번은 지금 정의라고 딱 내렸고 2번은 옛날에 이랬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However, 그러나 전통적인 뉴스페이퍼들은, 전통적인 신문들은 are getting signals, 어떤 시그널들을 얻고 있대요. 시그널들을. 무슨 시그널이냐? 그들의 산업이 is in decline, 감소되어지는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젊은 세대로부터 뭐가 감소되어지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1번 문장에서는 그 디지털 저널리즘에 그나마 정의를 내렸고 2번은 저널리즘에 대한 기원을 내렸어. 이건 디지털 저널리즘의 기원이 아니라 저널리즘의 기원을 내렸어. 1번은 디지털 저널리즘의 정의, 2번은 그냥 저널리즘의 기원. 그 다음에 3번은 오늘날 전통적인 신문들은 지금 감소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인다. 이런 얘기야. 여러분, 전통적인 신문이 어떤 신문이죠? 종이신문이죠. 그러니까 종이신문의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4번 가볼게요. 반대로 digitization 합니다. 이 단어 무슨 뜻이에요? 디지털화. 네, 디지털화.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은 과정인데 converting information, 정보를 전환하는 과정인데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전환하는 이러한 디지털화는 was born, 태어났대요. in the age, 무슨 시대에 태어났는데 전자 컴퓨터 시대에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during 언제 동안? 20세기 동안. 그리고 required 별표 치세요. 이거 병렬구조 어법 나와. 그래서 요구한대요. 발전된 기술을 요구한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 for distribution and display 하니까 배포와 전시야. 그러면은 배포한다는 얘기는 디지털화가 되어진 신문이라고 하게 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터넷 신문이야.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도 갖고 있고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인터넷도 볼 수 있지. 그럼 네이버만 딱 들어가더라도 웬만한 신문사들의 기사들을 다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런 거죠. 그래서 배포에 대한 개념의 발전된 기술은 그만큼 다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디스플레이도 이쪽 저쪽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4번 문장에 대한 이야기는 디지털화가 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의 기술도 발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뭐 발전된 기술이나 배포나 이런 보여주는 것들이 다 요구되어지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일단 4번까지 내가 지금 해석을 했어. 4번까지 지금 해석을 했죠. 4번까지 해석했는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실제로 그 용어 디지털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거와 새 것 개념의 병치라고 그랬어. 그러면 올드 개념이 지금 어디냐면 2번 문장이야. 올드 개념이. 그럼 올드 개념이 지금 2번 문장이고 3번은 그냥 급격히 감소했다는 얘기고 4번 문장은 뭐예요? 현대 개념이에요. 이게 뉴의 개념이죠. 2번이 올드고 4번이 뉴란 말이야. 3번은 지금 종이신문이 뭐 감소하고 있다. 젊은 세대로부터 특히 이게 다야. 찜찜하면 5번 한번 더 가볼게요. 자, taken together 함께 놓여짐으로써 자 보세요. 혹시라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밑줄 긋고 이 밑줄 끈 부분과 상응하는 단어를 찾아 쓰시오 하면 아까 얘기했던 병치 있지. 그걸 적어줘야 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밑줄 끊어놔놓고 이 단어에 상응하는 단어를 찾아서 적으라 하면 그 병치란 단어를 적어줘야 된다고.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해라. 그래서 이러한 두 개의 단어들은 suggest, 보여줍니다. 뭐를요? 새로운 컨텍스트 안에서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오래된 관행이 뭐라 그랬냐? 일상적인 이야기, 그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내가 농구를 좋아하니까 옛날에는 뭐 이런 거 있잖아. 흙바닥이든 움푹패이든 거기서 골대만 있으면 그냥 농구해도 되는 그런 거야. 그렇지만 현대화가 되면 코트 자체가 완전 말끔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지. 거기서도 농구하는 건 똑같아. 그럼 농구하는 건 오래된 개념이라면 배경 바뀐 건 현대화 개념이야. 그런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synthesis of tradition and innovation. 요거 별표칩니다. tradition and innovation. 빈칸 녀석. 그래서 전통과 그 다음에 innovation의 결국은 뭐더라? 통합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통과 innovation의 통합. 그러면 디지털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다? 옛 것과 요즘 것에 합쳐진 거다. 그 얘기죠. 이렇게 요지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이건 별표. 이 문제 나오면 대박입니다. 이거. 핫도그.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마스크 벗는 그날이 오면 그날은 당장 치킨 파티다. 역시 고3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 고1들은 끝까지 그냥 와 하면서 난리 지키는데 역시 어른들은 다르군요. 자, 그 다음 6번 넘어가 볼게요. 5번이야 6번이야. 5번이구나. 죄송합니다. 자, 5번도 내용이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The visual channel in speech and music 합니다. 자, 어떤 연설과 음악의 시각적인 경로예요. 시각적인 경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설과 음악에서의 시각적인 경로는 contains, 포함합니다. 뭐를요? 정보를요. 그럼 무슨 정보? 그 공연자의 감정적인 의도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대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연설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신나서 하는 거냐? 아니면 슬퍼서 하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슬프구나 신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개그맨들은 그날 슬픈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웃겨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일단 시각적인 경로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자,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아니요. 나도 빠떼기 다 해가는 줄. 자, 그러면 이게 일단 나왔어. 그래서 it was once thought that 합니다. 자, 여기서 it도요. 가짜 주어입니다. 한때 생각되어졌더라. 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bodily position encoded 하니까 신체적인 어떤 위치가 encoded the emotional state 하니까 감정적인 상태를 부호화시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말 어려우니까 이제 하나 풀어드릴게요. 부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임. 이런 표시로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신체 자세가 말 그대로 감정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한때 여겨졌지만 movement, 이러한 움직임들은 오직 뭐를 보여줬더라? The magnitude of that state 하니까 그러한 상태의 magnitude를 보여줬대요. 그럼 여기서 magnitude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그 흔히 말해서 크기나 규모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엄청나게 큰 상태를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건데 however, 비록 뭐 할지라도 최근에 죄송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연구조사는 보여줬답니다. 뭐를요? Adding movement to a presentation. 그러니까 몸동작, 그러니까 동작을 발표에다가 덧붙여 주는 것이 결국은 뭐를 더해주더라? 단서를 더해준대요. 뭐를? 감정적인 상태에 대한 단서를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지금 1번에 나오는 내용하고 앞에서 나왔던 그 1번 앞에 나왔던 내용하고 지금 별반 차이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자, when comparing 또 나왔다. when 다음에 ing 할 때 될 때 할 때 아시겠죠? 그러면 비교할 때 뭐를? 다이나믹을 to static presentation에 비유할 때 또는 비교할 때 이런 얘기인데 자
역동적인 것을 정적인 것에 비교할 때 지금 여기서 역동적인이라 하는 단어에 지금 뭐가 생략됐냐면 프레젠테이션이 지금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역동적인 이란 발표를 정적인 발표와 비교할 때 그러면 역동적인 건 내가 막 움직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발표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 정적인 건 딱 요 자리 딱 서가지고 그냥 발표하는 거고 이런 거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러한 정서 귀인 또는 뭐 감정적 귀인 정서의 원인을 인지하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정확해진대요. 어디에서? 다이나믹한 프레젠테이션에서 더 정확해진다. 그러니까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몸동작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를 보면서 내 감정이 어떻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봐봐. 내가 요 상황에서 그대로 내가 그냥 수업을 하고 있어. 안 움직여. 목소리 되게 톤이 단조로워. 그러면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where attributions were above chance in the static condition. 그러면은 여기서 above 하는 거는 보통 위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에 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귀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적인 상태에서 어떤 기회보다도 더 넘을 때에 그러니까 뭘 가지고 with the correct emotional correct emotion 정확한 감정과 함께 나오게 될 때 근데 이 감정이 어떤 거? 선택되어지는 거. 뭐보다? 어떤 부정확한 이러한 감정보다.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은 어떤 정확하지 않은 감정보다도 좀 더 자주 선택되어지는 이러한 정확한 감정과 함께 정적인 상태에서 이러한 가능성 위에 이러한 귀인들, 이러한 원인들이 있게 되는 반면에 adding motion, 동작, 그러니까 motion을 덧붙이는 것은 결국은 도왔다는 거죠. 뭐를요? refine this attribution. 이러한 어떤 귀인들을 재정의하는 것을 도와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distinguish 별표치입니다. 구별짓다. 감정들, 즉 공유되는 신체적인 감정과 구별짓게끔 해줬더라. 뭔가 차이가 나게끔 해줬더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s such 요거 내놓습니다. as such가 여기 무슨 뜻이냐면은 그 결과로 이런 뜻이야. 근데 답이 4번이거든요. 답이 4번인데 내가 연결사 하나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요를 보시면 돼요. 그 결과로서 많은 훈련받은 가수들 특히 in the classical 장르에서의 많은 그 훈련된 가수들은 are instructed to limit 제한하도록 지시받는데 뭐를? 그들의 모션의 영역을 제한하도록 지시받는데 그럼 많이 움직이는 거야? 적게 움직이는 거야? 적게 움직이는 거죠. 지금 있잖아. 이게 그 결과라 그랬잖아. 그 결과로 얘기할 거 같으면 뒷말이 뭐가 나와야 되는데 뭔가 움직임을 더 많이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 근데 제한을 받는다고? 이러니까 개소리죠. 이러니까. 만약에 있잖아. as such가 아니라 however 이런 게 들어갔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그나마 말이 돼요. 얘기가 이제 바뀌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만큼이나 연주하는 동안 가능한 한 많이 그러한 몸동작의 영역을 제한시키도록 교육받는다, 지시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4번은 그냥 완전 개소리죠. 5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Happy and angry scenes both involve raised arms 합니다. 자, 행복하고 화가 나는 장면들은 둘 다 포함시킨대요. Raised arms, 팔을 들어 올린 거. 그렇지만 the quality of the motion in raising those arms, 그러한 팔을 들어 올리는 데 있어서의 이러한 동작의 특성은 distinguishes, 구별짓는데요. 뭐를? 그 두 개의 감정을 구별짓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여기 구별짓는다 하는 말이 뭐가 있어서 3번짜리 여기 있었잖아. 맞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바로 되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얘기, 4번은 개소리 이렇게 됩니다. 4번. 자, 이제 넘어가서 볼게요. 자, 6번. 이거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게 공감이 별로 안 되실 수 있는데 이 6번 지문은 작년에도 나왔던 지문입니다. 작년 수능 특강 무관한 문장 고르기 1번에 나왔던 겁니다. 선생님, 이런 거를 왜 우려먹나요? 낼 게 없어서 한 번씩 우려먹는데 이게 매년 몇 번씩 벌어지는 일이에요. 매년 몇 번씩 벌어지는 일. 자, 6번 보겠습니다. 얘는 문장이 총 6개고 개소리가 한 문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전체 문장 5개야.
자, 물어볼게요. 문장 5개 나오게 되면 어법, 어휘 제외하고 제일 많이 나올 확률의 변형 문제가 뭐게요? 순서. 순서. 일단 문장 삽입 절대 안 나와. 일단 문장 삽입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장 삽입은 최소한 7개는 돼야 됩니다. 분명히. 6개 되면 5번은 제일 끝에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문장 자리. 자, 6번 한번 볼게요. 자, 6번 다음 시간에 할까요? 지금 형도 피곤해. 지금 죽으려고 그래 지금. 자, 6번은 내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이게 왜냐면 시간이 벌써 다 됐네.